안녕하세요. 메스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3절 선형연산자의 수반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전에 수반행렬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반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은 일단 행렬을 이렇게 스타로 붙였었고요. 얘는 뭐였냐면은 A에다가 전치를 한 다음에 켤레를 씌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제 수반 연산자는 이거와 이제 관련된 어떤 연산자가 되겠죠. 그래서 수반 행렬은 행렬과 관련된 수반 연산자이고 사용 연산자는 연산자와 관련된 수반 연산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 수반 연산자 자체는 좀 뒤에서 계속 나와가지고 정의랑 성질들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뒤에 뭐 최소제곱법이랑 최소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수반 연산자를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 자, V의 이미 정규 직교 기적 베타에 대해서 행렬 표현이 이 T 베타 스타인 성연산자를 T의 수반 연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뭐 그 봤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그 두얼 스펜스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연산자의 전산자라기보다는 좀 더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 변환의 전치 변환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제 그때 같은 이제 듀얼 스페이스에서 듀얼 스페이스로 가는 조금 그런 연산자긴 했었는데요. 뭐 그거 같은 경우도 행렬 표현이 결국 전치가 되게끔 하는 그런 행렬 변환이 무엇이 있겠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었었는데 뭐 여기서도 좀 비슷하게 결국 행렬 표현이 수반 행렬이 되도록 하는 그 어떤 뒤에 그 연산자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본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뒤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그리고 그 행렬 표현은요 정규 직교 기적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그 수반 연산자에 대해서 일반적인 기저에 대해서는 행렬 표현이 이 수반 행렬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정의를 하기 위해서요. 앞에 정의는 잠깐 잊어버리고요. 이 정리들을 좀 보면서 정의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압차원 F 내적 공간 V와 성형 변화 G. 여기서 V에서 F로 가는 성형 변화이고요. 이 앞에서 이제 조열 스페이스 얘기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뭐 성형 범함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gx는 xy를 만족하는 벡터 y가 유일하게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선형 변화, 어떤 벡터 공간에서 스칼라로 가는 이 선형 변화는 어떤 y에 대해서 내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 6.8을 이제 철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뭐 띄어럼이라고 이제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뭐 이거 자체적으로 조금 중요한 정리기는 한데 뭐 여기서는 사실 이제 소반 연산자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뭐 이력까지 그렇게 안 적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이 V에서 F로 가는 선형 변환을 내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Y, 그 모든 X에 대해 Y가 지금 하나로 고정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심지어 유일하게고요. 그냥 유일하게 고정시켜서 그냥 모든 x에서 내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증명 한번 보도록 할게요. V의 정규 직교 기저에 대해서요. y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수 h를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하면요. h는 선형이 됩니다. 왜냐면 어쨌든 내적이라는 것은 첫 번째 요소에 대해서 선형함수라는 것은 내적이 정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 또한 제2에 대해서 어떻게 성립을 하냐? HVG를 집어넣으면은 정의상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V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V가 아니라 Y였죠. 네. 아무튼 그래도 Y였으니까요. Y를 이렇게 정의한 대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뒤에 칼레 선형 때문에 칼레가 지워져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 두 개가 정규직교 기지였기 때문에 뒤에는 크로네컬 데이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얘가 같을 때만 1이 된다는 거죠. 나머지 때는 0이고요. 남은 거는 GVJ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 Y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 G에 대해서 그러면 이 H랑 G가 모든 기저에 대해서 같은 값을 갖는다. 그거는 이제 정리 2.6의 다운 정리 때문에 G랑 H가 같은 선행연산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이 G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를 이 Y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해본 거고요. 자, 근데 이거는 뭐 그냥 되게끔 찾았다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나왔는지도 뭐 더 있겠지만은 그냥 뭐 이렇게 설정했더니 뭐 됐다 이렇게 생각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y뿐 아니라 다른 y에 대해서도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y가 유일함도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어떤 y 프라임 있어서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 합시다.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같다는 거고 근데 모든 x에 대해서 같다기 때문에 이 정리 6.15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모든 x에 대해서 내적이 같다? 그럼 두 개가 같다는 정리가 있었습니다. y는 y 프라임 같으니까 y는 유일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알트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A1, A2가 있고 어떤 Y가 있어서 두 개의 내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는가를 찾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 봤을 때는 2,1이구나 라는 것도 바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하여튼 뭐 지금 뭐 선행 변화인 거는 뭐 쉽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표준분석이죠. 표준분석이는 여기서 지금 정렬시켜 기자니까 사용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수서 기저가 이제 정규직교 기저가 되니까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다른 벡터 공간인 경우에는 조금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정리 6.8 증명같이요. 이런 식으로 해서 2,1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이 y를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지도 지금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필요하다면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6.9. 유한차원 내적 공간 V와 성연선자 T를 생각을 합시다. 자, 모든 x, y에 대해서요. tx, y는 xt 스타 y인 함수 t 스타가 유일하게 존재하고요. t 스타가 선형 변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이 t 스타라는 것을 수반 연산자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었지만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T스타를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행렬 표현이라는 건 엮어서 생각하지 않고 이 연산자 자체에 대한 성질을 조금 가져오고 싶은데 어떤 걸 만족을 하냐면은 얘를 만족을 하는 그냥 두 개를 자리를 바꾸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상형 연산자를 내가 선형 수반 연산자라고 하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쨌든 이 t에 대응되는 그 수반 연산자가 뭐냐, 그리고 어떻게 정의됐고, 정의는 이제 한 거고요. 얘가 이제 존재하는지 유일한지는 이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거 사실 뭐 정의상 얘가 선형이라는 쪽, 그것도 없죠. 선형인 것도 확인해보고자 하고요. 자, 증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를 한번 고정을 해봅시다. 그럼 모든 x에 대해 선수 g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봅시다. 어쨌든 얘는 선형인 거는 먼저 g를 이렇게 설정하고요. 네. 그리고 어떤 y에 대해서 이렇게 얘가 어쨌든 간에 이제 f로 가고 하니까 또 y가 유일하다는 것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근데 얘가 일단 선형인지를 먼저 보이긴 해야 합니다. 사실 선형인 거는 t도 선형이고 내적 자체가 석관 성분이 선형이기 때문에 선형의 선형의 합성이라서 선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여기서 그렇게 써주고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gx가 v에서 f로 가는 그 상향 변환이기 때문에 정리 6.8을 이용해서요. 이 y는 이 유래부터 y 프라임이 존재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렇게 정의가 돼 있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 6.8의 내용은 x일 때 이거인 y' 조유하게 존재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얻는다. 그러니까 이 t 스타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은 이렇게 정의를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t 스타는 결론적으로 유일하게 정의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선형인 걸 한번 보여보자 합니다. 뭐 선형인 걸 확인하는 거는 결국 예임을 보이면 되는 거고요. 성질 한번 사용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써보고 그리고 얘는 그 정의 때문에 이렇게 넘기면 t로 바뀌게 될 거고요. 그럼 얘는 뒤에 칼리 사용 때문에 이렇게 나눠지고 두 개를 또 자리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얘에 대해서 칼리 사용을 사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미 x,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을 하기 때문에 얘는 같게 되고요. 그게 정리 6.1의 5번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다. 그러니까 선현성이 만족을 한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유일함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어떤 u가 선형이고 xy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다고 했을 때 xy에 대해서 얘가 성립을 하니까 비슷한 u랑 같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결론적으로 사실 이거는 그렇게까지 건 아닌데요. 어쨌든 이거니까 여기다 U라고 이제 쓴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모든 엑셀에서 성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냥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앞에서 그 Y 프라임의 유일성 6.8에서의 그 Y에 대한 유일성 때문에도 바로 온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1, 3 때문에 이거 이선임반은 T스타가 유일하게 존재를 한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 6.9에서 소개한 선의 연산자 T스타를 저희는 이제 수반 연산자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앞에서 맨 처음에 이제 봤던 것처럼 견적 이 T스타의 행렬 표현이 수반 행렬이다라는 것도 뒤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 하고요. 자, T스타는 모든 XY에 대해서 그죠? 이를 만족하는 유일한 연산자입니다. 유일성까지 확인했고요. 자, 다음은 XY에 대해서 얘가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반대 방향에 대해서도 사실 만족을 합니다. 뭐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자리 바꿔서 칼레 붙고 수반행렬 전기 때문에 옆으로 갈 수 있고 또 칼레 빠지면서 자리 바꾸면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견적 뭐 반대 방향으로 해도 견적 컬러 보는 건 똑같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적 기관에서 t의 위치를 바꿀 때 이 스타가 붙는다라고 생각을 해도 나쁘진 않다라고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무한차원 내적 공간에서 상인변환 t의 수만 해서 t 스타는 모든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는 함수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렇게 굳이 정의를 했던 이유가 이제 여기서 좀 드러나는 건데요. 유한 앞에서 그냥 행렬 표현으로 뭐 사용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저는 어제 선형 변환 자체를 생각을 했을 때 이 벡터 공간이 유한 차원에서 한정을 짓는 게 아니라 무한 차원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게 하고 싶은 건데 행렬 표현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유한 차원이라는 가정하에서 하고 오는 거니까 그래서 행렬 표현이라는 건 행렬 표현으로 인한 정의는 최대한 피하는 거고요. 그래서 동원천일 때도 뭐 이렇게 만족하는 함수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얘 만족하는 T 스타다, T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죠. 앞에서 이제 존재성까지 파악을 해줬는데 사실 T 스타의 유일성 선형성 자체는 만족을 합니다. 사실 그거는 이제 V에 대한 차원이 중요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존재성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제 여기 이 영상에서 다루진 않을 건데요. 이제 여기서 연습문제 24번 한번 보시면은 그 발레도 무한 차원에서 그 수반영자가 없는 경우도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정리 6점, 이 이유 자체는 정리 6.8에서 유한 차원이라는 가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성은 유한 차원일 때만 확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왜냐면 이제 존재한다는 가정이 있으면요, 뭐 뒤에 있는 이제 뭐 정리들, 그 유한 차원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무한 차원인 경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무한 차원일 때에는
존재성을 파악을 한 다음에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은 뭐 그 뒤에는 정리된 유한 차원이든 무한 차원이든 뭐 동시에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같은 경우에도 뭐 정리가 좀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일단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서 하고 있고요. 무한 차원일 때는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계대별까지 알아볼게요. 정리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차 물통한 V에서 V의 정류기, 직교기죠. 베타, V의 선형전자 T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수반 연산자라고 하는 것이 행렬로 이제 행렬 표현으로 가게 되면은 행렬 표현의 수반 행렬이 되도록 하는 연산자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거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정규 집교 기제일 때입니다. 뭐 앞장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던 분들 제가 강조했던 걸 기억할 수도 있는데 이제 대다수의 이제 정리들이 정규직교 기전하는 가정하에서 합니다. 정규직교 기저가 아니면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조건들 잘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정규직교 기전하면은 이 수반 연산자의 행렬표는 그 원래 성 연산자의 행렬표현의 수반 행렬이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증명을 보도록 할게요. 뭐, 증명은 정리 6.5의 다른 정리를 사용을 합니다. 자, A를 T의 베타적 행렬표현, B를 T스타의 베타적 행렬표현, 베타라고 하고요. 물론 베타는 이제 우선 정규직교 기저고요. 자, 6.5의 다른 정리가 뭐냐면은 얘에 대한 행렬표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가 정리 6.5의 다른 정리였고요. 자, 그러면은 얘를 스칼렛 씌워서 자리 바꾸고 네, 수반 행렬을 옮기면서 스타 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뭐 T스타일 정의 때문에 되는 거죠. 그럼 얘도 어쨌든 6.5에 따른 정의 쓰면은 그냥 얘로 의미를 하고요. 근데 전치 결례니까 사실상 수반 행렬의 IJ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B랑 A스타의 요소들이 같으니까 B랑 A스타가 같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정리, 엔거프의 행렬 A에 대해서요. L, A 스타는 LA의 스타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얘는 연산자에 대한 수반 연산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얘는 수반 행렬에 대한 접촉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두 개가 같은 거다라는 이야기를 이걸 통해서 좀 더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거는 FN의 표준서 기저가 그 정규직격 기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렬 표현에 대해서 정리를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같으면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한번 직접 계산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C2의 선연산자 T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시다. 그럼 C2에 대한 표준석이죠. 베타에 대해서는 행렬 표현이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T스타는 결국 얘고요. 얘니까 T스타는 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얘가 진짜 수반 연상자인지는 한번 정의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뭐 참고 겸 주의사항 잠깐 다시 얘기해 드리자면은 뭐 C2, 뭐 R2, 그냥 유클리드 공화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냥 뭐 FN승 같은 경우에서는 표준수서 기저가 정규직교 기저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벡터 공간이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다항식에서의 표준수서 기저라고 하면은 1x x제곱이었지만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는 정규직교 기저가 아니죠. 1x까지는 괜찮은데 x제곱 같은 경우에는 정교화도 안 돼 있고 그리고 1과 x의 수직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정리들을 사용할 때 표준수서 기저만 사용을 하다 보면은 정규직교 기저를 사용한다는 그 가정 자체 조금 잊어먹을 수가 있는데 조금 잘 주의를 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냥 정리를 수학 공부를 할 때는 항상 그 조건들을 항상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때나 아닐 때나 왜 안 되지라는 걸 파악할 때 조건을 먼저 잘 활용을 해봐라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다음 정리 6.1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반 연산자에 대한 성질을 조금 더 보고요.
수반 연산자가 존재하는 수반연산자 TU에 대해서요. 다음이 성립을 합니다. T 플러스 U가 수반 연산자가 존재하고요. 그런 서형적으로 쪼개지기도 합니다. 자, 이외 CF에 대해서요. CT의 수반 연산자가 존재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반 연산자 자체가 켤레 선형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C가 T스타에서 바뀔 때 켤레가 붙는 것도 수반 연산자가 이 켤레 전체랑 계속 연관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도 느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T의 수반 연산자가 존재하고 그러니까 두 개의 곱셈에 대해서도 곱셈의 행렬 그 예, 그죠. 합성에 대해서 수많은 연산자가 존재하고, T스타는 U스타, T스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치처럼 작용을 한다. 수반 행렬처럼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T스타에 수반 연산자가 존재하고, T스타는 T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수반 연산자의 수반 연산자도 존재를 한다. 이렇게 되고요. I 수반 연산자고 존재하고요. I스타는 I다. 이 어떻게 보면 항등행렬에서의 전치가 그대로인 것처럼 전적으로 그 수반 연산들에서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반행렬이랑 수반연산자의 수반행렬이랑 결국 같이 작동을 한다는 것을 이 성질을 통해서 좀 더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앞에서 무한 차원 얘기를 했던 것처럼요. 만약에 내적 공간이 유한 차원이면은 여기서 이제 존재성을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무한 차원일 때는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선연산자에 대해서 어떤 다른 합성을 하든 뭐 더하든 빼든 뭐 상수배를 하든 그렇게 변환을 했을 때 그 선연산자가 그냥 바로 존재한다는 보장 자체를 그냥 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존재성 자체가. 하지만 여기서는 존재성도 같이 준다. 그러니까 무한 차원이든 하든 그냥 t에 대해서 각각이 존재를 한다면은 뭐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는 1사만 증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2번이나 3번이나 5번 같은 경우에서는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그 증명의 메커니즘을 살짝 따라갑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크게 이제 벗어나진 않아서 그냥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엑스만에 대해서요. 이거가 되고요. 얘를 그냥 하나의 t 더하기 유령 하나의 사면 변환이라 생각을 하면은 뭐 넘길 수가 있겠죠. 넘기면 t 스타가 떨어지게 되고요. 두 개가 쪼개지니까 이렇게 선행성이 그냥 그래서 선행 연산자의 이제 합 때문에 이게 쪼개지게 되고요. 선행수 때문에 쪼개지고 각각 또 소환 연산자로 넘겨주고 다시 합치고 뭐 그동안 하나는 묶어버리면요. 견조 두 개가 같다.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xy에 대해서요. xty는 넘김 이렇게 되고. 또 얘를 살짝 한 번 더 넘긴 거죠. 아까 넘길 때마다 스타가 붙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쵸? 얘가 이제 t가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넘길 때 이제 정의상으로는 사실 얘랑 등호가 성립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했지만은 그냥 이제 넘길 때마다 스타가 붙는다는 가정하에서 생각을 해보면 붙을 때 두 번 붙었으니까 그냥 원래대로 돌아왔다 정도로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여기 뭐 다른 정리. 자, 그리고 사실 얘네들은 네, 켤레의 전치 그 성질 때문에 그래서 거의 당연하게 독립을 합니다. 자, 그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요. 뭐 어떻게 보면 살짝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는 사실 3번, 4번 정도일 거, 4번이랑 3번 정도만 좀 문제일 것 같아요. 나머지 그냥 수반응열 정의 때문에 바로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3번은 이제 곱셈에 대한 이야기니까, 어, 이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수반행렬, 그냥 켤레 전치 그거만 사용을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앞서 이제 그 다른 정리를 얘기했던 것처럼요. 이런 식으로 자축과 변환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네, 수반 연산자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네, 이제 다음으로 최소제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를 생각을 할 거냐? 어느 실험자가 시크 T1, T2, Tm에 대해서요, 각각 간접한 Y1, Y2, Ym을 수집하였다고 합시다. 자, 예를 들면 이전 간격으로 매시계마다 실험률을 조사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거 다음 그림과 같이 잡혀있는 위의 데이터 T1, Y1, T2, Y2, Tm, Ym을 나타낼 때 실험자 Y와 T 사이의 상관관계가 성립한다는 인정을 받았다. 직성은 YCT 더하기 DS 시점 데이터가 가장 부합하다고 하는 상수 CD를 찾아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 싶은 거는 T랑 Y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조금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거 어떤 그러니까 Y가 지금 여기서 이제 실험률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이시로서는. 그러니까 실험률이라는 게 시간이 지날 때마다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싶은데 어? 근데 얘가 지금 어떤 함수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거겠죠? 근데 뭐 데이터를 이렇게 좀 보니까, 어? 얘가 그냥 뭐 얘네들 한 노이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사실상, 네, t가 증가할 때 좀 선형으로 증가하는 것 같다라는 좀 가정을 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가정이 있을 때, 가지고 이 y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때 저희가 이제 c랑 d를 찾아주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랑 좀 가장 부합하게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뭐 어떻게 부합하게 하겠는가? 이게 뭐, 그럼 얘가 어떻게 해야 이 데이터를 잘 표현을 할까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냐면은 얘네들의 차이가 가장 적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차이의 합이 가장 적으면 될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각점 지수 사이에 x축과 소직한 직선을 주어지는 거리의 제곱의 합을 오차 2라고 하고 그러면 2의 값에 대해서 직선의 적합도를 측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단 선형이라는 가정이에요. 사실 당연히 2차식으로도 줄 수가 있고 좀 더 복잡한 식으로 줄 수 있기는 하겠지만은 뭐 여기서는 일단은 선형이라는 가정 하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두 개. 여기서의 얘네들의 길이의 합이 가장 작게끔 하는 이 직선이 가장 잘 피팅한 함수다라는 가정 하에서 이 최소 제곱법을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리의 제곱의 합을 오차로 둘 거고요. 다음 식을 최소화하는 CD를 찾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유로 얘를 최소 제곱 직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굳이 제곱의 합이냐, 그냥 뭐 절대값으로 둘 수도 있지 않냐, 뭐 라는 이야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왜 제곱의 합을 주는지나 뭐 그런 건 이제 뭐 통계적으로도 의미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뭐 아니면 뭐 계산의 이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절대값을 주면 이제 어떻게 보면 미분이 좀 안 되는 거잖아요. 뭐 미분의 의미일 수도 있겠고요. 뭐 여러 이유 때문에 주로 제곱의 합을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도 그 제곱의 합의 그 크기를 줄이고자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요. 좀 정의를 몇 가지 해보면 A, X, Y를 여러 식으로 씁니다. A는 T1, T2, Tm, 이게 이제 데이터가 있는 시간인 거죠. 시간이 있고 뒤에는 1로만 적혀 있고요. X는 저희가 찾고 싶은 C랑 D, 그리고 Y는 데이터로 주어져 있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쓰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 오차이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y 빼기 ax의 제곱, 크기의 제곱. 결국 얘가 얘를 응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를 최소한 측정한 벡터 x제로를 찾는 방법을 이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요. 주어진 n 곱하기 n 행렬 a와 모든 벡터 x에 대해서요. 얘를 만족하는 벡터 x0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 데이터 버프의 최소한 일차함수를 찾으면요. 이제 그 다음에 뭐 다른 단수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을 거다 뭐 라는 거고요. 뭐 이거는 일단 뒤에 가서 알아보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를 찾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뭔가 어디선가 많이 본 모양이긴 합니다. 앞에서 이제 앞장에서 뭐 정상 이런 얘기를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좀 봤었죠. 그걸 좀 이해해보고 있다라는 생각 정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그 정확하게 설명하기 전에 표기법이랑 보조정리 두 개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부터 XY의 표준 내적을 XYN이라고 표기를 할 겁니다. 이건 뭐 이제 당연히 이제 차원이 달라지면 정확한 내적 정의 자체가 바뀌잖아요.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큰 틀은 똑같겠지만 그냥 좀 구분을 지어주기 위해서 N이라고 표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XY가 열 벡터로 취급을 하면요. 얘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됩니다. 뭐 이거는 그냥 그 내적의 계산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행렬의 곱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보조 정리 1 보도록 하겠습니다. AXY에 대해서 답이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서 봤던 수반 연산자처럼 어떻게 보면 얘네들도 이제 그 수반 연산자의 자초급 변환, 아니 행렬의 자초급 변환이니까 완전 선열 변환처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수반 연산자처럼 옮겨갈 때 스타가 붙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수반 연산자의 행렬로 표현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 엑소와가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차원 연산자가 아니라 그냥 행렬 변화에 대해서 아니, 선형 변화에 대해서 일반화를 시켰다라고도 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의 자체는 뭐 똑같이 할 수 있고 그래도 자세한 얘기는 그 연습 문제랑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서는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정리 6.1 다른 정리를 입안하면 어떻게 되냐? AXY는 M 이렇게 되고요. 얘는 어쨌든 간에 벡터이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것처럼 제가 내적이 이렇게 주어진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얘네들은 결국 스타가 됩니다. 이건 어째 스타가 이제 칼레고 전치니까 그래서 그냥 바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쓰고 나면은 얘야 켤레 전치다? 그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얘를 이렇게 썼던 것처럼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연산을 통해서 바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보조정리 2번. A가 n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했을 때 A와 A 카레 전체를 곱한 거의 랭크가 A랑 랭크가 같다. 일반적으로 행렬 두 개를 곱하면 랭크가 작아지기는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곱했을 때는 랭크가 고정된다. 라는 내용이 됩니다. 자, 차원정리 2.3으로부터요. XF에 대해서 얘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AX가 0벡터임을 보이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 기본적으로 눌리티를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A의 X라고 하고 0벡터고 여기도 L, A 스타 A, X가 0벡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어제 이 얘네들의 그 눌리티를 휘어종전이라는 건 어차피 눌리티가 같다는 거잖아요. 이 눌리티가 같으면은 그 차원도 같으니까 눌리티를 빼면은 그냥 차원 빼기 눌리티가 랭크라는 조건 이게 차원 정리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랭크를 대신에 눌리티가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고자 한다라는 큰 틀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이는 거는 얘네들 두 개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이고요. 자, AX가 0베타면 일단 얘가 0베타인 건 당연합니다. 왜냐면은 얘가 0베타면 얘가 0베타니까 0베타 일단 행렬을 곱하면 당연히 0베타죠. 그래서 이제 이쪽 방향은 됐으니까 이쪽 방향을 이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라고 가정을 하면요. 지금 AX가 0벡터이기 때문에 얘는 0이, 내적은 0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얘는 넘길 수가 있는데요. A 스타 스타로요. 근데 얘는 A죠. 근데 얘가 AX의 크기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크기의 제곱이 0이다? 어쨌든 벡터가 0벡터일 수밖에 없고요. 그게 지금 AX가 0벡터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와 얘에 대한 눌리티가 같고 샤워 정리 때문에 랭크도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대한 이제 다른 정리로요. 랭크 A가 N이면 N 곱하기 N 행렬 A에 대해서 A 스타 A는 가역이 됩니다. 그죠? 랭크 A가 N이니까 앞에서 봤던 보조정리 2번에 의해서요. 랭크 A 스타 A는 랭크가 N이 됩니다. 근데 A 스타는 N 곱하기 N 행렬이고 A가 N 곱하기 N이니까 얘는 N 곱하기 N 행렬이죠. 그러니까 N 곱하기 N 행렬의 랭크가 N이다. 그 소리는 이 얘는 가역이다. 라는 것도 앞에서 계속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그 X제로, 그러니까 최소 제곱법이 되게 하는 저희가 X제로를 찾고자 하는 건데요. 자, n 곱하기 1의 A와 Y에 대해서요, W를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이거 어떻게 보면 A에 대한 그 상공간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적혀 있네요. W가 LA의 상공간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부분 공간이 되죠.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리 6.6의 다른 정리에 대해서요. y에 가장 가까운 w의 벡터가 유일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w랑 이것도 y에 대해서 얘랑 가장 가까운 벡터가 존재를 한다. 그리고 그 벡터를 지금 x0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얘가 2를 최소화하는 x0가 된다라는 것도 저희가 알았습니다. 자, 근데 X자를 그러면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하는데요. 정리 6.6과 정리 6.6의 다른 정리로부터 AX0 빼기 Y는 EW 바에 있습니다. 그쵸? 그냥 가장 가까운 벡터가 이제 X0니까 먼저 Y라는 것을 W의 어떤 원소랑 W의 퍼프에 있는 원소랑 합으로 유일하게 존재하고 그게 지금 AX0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얘 자체가 지금 W 퍼프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AX는 W에 있고 얘가 지금 A 퍼프에 있다고 했으니까 두 개는 당연히 수직이니까 0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조 정리 때문에 모든 x에 대해서요. A가 넘어갔다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얘는 또 0이고요. 근데 모든 x에 대해서 내적이 0이니까 얘가 0벡터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쪼개면 이런 식으로 얻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x0는 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랭크 A가 n이면은 보정 정리 이 때문에 얘가 가역 행렬이라 얘를 인버스를 취해서 바로 이렇게 애널리틱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정리 6.6 어떻게 보면 이제 최소 세를 찾는다. 어떻게 보면 그 제가 찾고자 하는 그 부분에서 정사역을 찾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거를 정리 6.6 그러니까 W와 그 직결 여건관의 그 원소들의 합으로 유일하게 표현이 된다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와 Y가 주어지면요. 모든 X에 대해서 A이고 A부터 X0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A가 N이면요. X0는 아예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거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이니까 그냥 바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봤던 그 예시를 이걸 이용해서 바로 풀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돌아간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럼 A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C가 있는 거죠. 1, 2, 3, 4를 이렇게 쓴 거고 얘는 데이터들로 이렇게 써졌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A 스타와 A 역행렬은 여러 식으로 써지고 역행렬도 바로 2 곱하기 행렬이니까 자리 바꾸고 인버스 취한 다음에 디터미넌트를 나눠준 거죠. 그럼 CD는 X0고요. 이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A 스타 A의 인버스의 A의 이게 A 스타의 Y죠. 그래서 1.7이다. 최소 제곱선은 1.7t가 된다. 그래서 이를 계산하면은 얘가 한 0.3년도에 5차항이 있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건 뭐 이제 다른 또 기술적인 건데요. 시험자가 이 TI가 0이 되도록. 이거 뭐 사실 시간이라는 것 자체는 조금
뭐 어느 기준점에 따라 선택하냐에 따라서 뭐 얘가 잘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0이 되도록 시간대를 선택했다고 해봅시다. 뭐 한다고 하면은 그냥 뭐 시간이라는 건 어차피 상대적인 거니까 그냥 얘들의 평균을 각각 빼줬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자, 그럼 A의 두열은 직교합니다. 그쵸?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얘와 얘들의 내적은 견적을 곱한 거의 합인데 견적은 얘네들이 다 1로 주어져 있으니까 얘네들은 견적으로 얘네들의 내적은 그냥 얘네들의 합입니다. 근데 0을 줬으니까 내적이 0이다. 그러니까 직교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A스타 A는 대각기념이 되니까 그 경우는 이제 A스타 A가 대각기념이기 때문에 인버스를 구하기가 상당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경우 때문에 간단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소적분 현실을 응용할 때요. n 곱하기 2 행렬 a 랭크는 대부분 2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인버스를 이제 구하려면은 조건 자체가 a가 랭크가 일단은 2가 되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좀 그럴 거냐 라는 얘기를 잠깐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2가 아니라는 거는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 뭐 A의 1열과 2열이 스칼라 배가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죠? 뭐 어쨌든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행을 이렇게 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열로 생각하면 사실 1이랑 얘랑 지금 스칼라 배가 된다는 거죠.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열도 2열의 모든 성분 1이니까 첫 번째 열도 결론적으로 1에 그냥 다 같은 값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데이터가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시험자가 단 한 번만 측정을 했다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사실상 그냥 하나밖에 없다. 뭐라는 얘기를 해줬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뭐 사실 여러 가지 데이터가 좀 다양하게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 선형에 대한 최소제곱법은 기본적으로 0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무조건 랭크가 2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뭐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K가 1일 때, 그러니까 선형일 때만 좀 다뤘었는데요. 여기서는 좀 그 차수가 높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를 그냥 이렇게 선형으로만 하는 것은 솔직히 표현을 잘 못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도 다 가정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근데 얘 말고 사실은 그냥 2차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최소적법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냐? 뭐 그런 경우에도 잘 이거 2차식으로도 잘 그 피팅을 시키면 되는 거겠죠. 뭐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자, 뭐 이렇게 유도되는 거는 뭐 A가 이렇게 A만 좀 커지게 되는 거니까요. 뭐 X가 좀 더 커지긴 하지만 자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서는 그럼 얘네들도 앞에서 했던 건 똑같이 할 수 있냐? 사실 그 정리 6.12를 보면요. n 곱하기 n이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이제 n 곱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더 일반화가 이미 이 정리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A가 이 사이즈가 좀 더 커진다. 뭐 예를 들어서 K가 뭐 3이면 여기서 세제곱인 것도 더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고 그걸고 사용하는 방법도 그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연립일차 반응식의 최소해에 대해서 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모순 없는 연립일차 반응식 AXP가 해가 유일하지 않은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뭐 해가 없으면 이제 뭐 볼 것도 없고요. 뭐 유일하면은 뭐 알 건 없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유일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해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 노름의 값이 가장 작은 애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노름값이 가장 작은 걸 이렇게 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해 유일성을 준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해가 유일하지 않는 경우도 당연히 많이 생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푸는 방법에 따라 해가 바뀌면은 그건 너무 고정이 되지 않고 해가 너무 중구난방하니까 어떻게 뭔가 얘기하기가 조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근데 대신에 노름값이 가장 작은 걸로 하면은 작은 것은 당연히 유일하게 좀 존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유일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제약 조건을 추가해서 유일성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써보니 유일성이 없는 경우에 제약을 주면은 유일성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걸 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반드시 AX는 B의 임의의 U에 대해서요. 얘를 만족하는 S를 저희가 최소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정리에 따르면 모순이 없는 모든 연립이상의 시간이 유일한 최소가 있고요. 그 최소를 구체적으로도 구할 수가 있다가 됩니다. 네, 정리 6.1선 보도록 할게요. 자, A, B에 대해서 AX, B가 모순 없는 연립이자 반드시라고 얘기를 합시다. 자, 그러면 AX, B 유일한 최소의 S가 존재를 하고요. 이 S는요, 이 LA 3공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S는 얘에 속하는 A의 유일한 해가 되고요. U가 A, A 스타 U, B를 만족하면 S는 A 스타 U가 됩니다. 그러니까 S를 이제 어떻게 찾을 거냐? 얘를 풀고 그 U에다가 얘를 곱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뒤에 가서 증명해서도 보겠지만 사실은 뭐 여기서도 사실 U가 유일하진 않을 수 있는데요. 뭐 그래도 그중 S가 된다.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연습 문제 12번을 증명하기 전에 12번 한번 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정관 V와 상연수자 T에 대해서 다음 문제가 참임을 보이고자 합니다. 자, 뭐냐? T스타의 상공간의 파프가 T의 영공간이다. 그쵸? 그것들 상과 이 수완 연산자 길이가 영공간이랑 상공간이 이제 직교성이 있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V가 유한천이면 반대의 경우도 성립을 합니다. 그 B는 6.2제 연습문제 13C에 대해서 바로 성립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A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X를 가져옵시다. 버프에서 가져올게요. 그럼 이미 Y를 가져오면요. T 스타 Y는 R T 스타에 들어갑니다. 그쵸? 그러니까 X를 내적을 하면은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고 T 스타를 소반 연습이니까 넘기면 이렇게 되고, 그쵸? 근데 얘가 의미가 뭐냐면은 이미 Y에 대해서 가져왔으니까 모든 Y에 대해서 얘가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TX는 0이 될 수밖에 없고요. X가 0 공간에 들어가니까 얘 버프가 0 공간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의 V를 가져오고요. TV가 0베타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미의 U, 이 T스타 상공간에 가져오고요. 그럼 W가 존재해서요. T스타 W는 U를 만족합니다. 이게 상공간의 정의가 되죠. 자, 그리고 다음이 성립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0이 뭐랑 같냐? W랑 0이랑 내적한 거. 0이 들어갔으면 항상 내적값이 0이었죠. 자, 그리고 TV가 0베타였겠죠, 정확히는. 0베타였으니까 TV로 바꿔도 똑같을 거고요. 그러면 소환 연산자 성질 때문에, 정의 때문에 넘어가면 이렇게 되고, T스타 W는 W의 정의 때문에 U가 됩니다. 그러니까 V랑 U랑 내적하면 0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의의 U에 대해서, 그러니까 임의의 U에 대해서 V가 내적이 0이다. 그러니까 V가 지금 얘랑 모든 벡터와 수직이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럼 V는 RT 스타 퍼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T가 RT 스타 퍼프에 들어가게 되고요. 두 가지 결과 때문에 이렇게 집합과 관계되겠죠? 이제 두 개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A에 대한 문제였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이것 때문에 얘 내용이 뭐냐면은 유언차 공간일 때는 퍼프의 퍼프가 W가 됩니다. 그러니까 B는 얘 때문에 얘를 구했으니까 양변에 퍼프를 씌우면 얘는 그냥 RT 스타가 되기 때문에 성립을 합니다. 되게 무한차일 때는 안 되는 예시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만 한번 따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는 자명합니다. 왜냐면은
얘 이 W를 가져오고 그러면은 얘는 원소랑 무조건 수직이잖아요. 그냥 얘 수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계 영혼관 정의에 의해서 자명하게 성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만 보일 건데요. 그래서 얘의 임의의 y를 가져왔을 때 y가 w에 속하는지만 보이면 됩니다. 근데 y가 v하는 원소니까 정리 6.6에 의해서 y를 u 더하기 z로 표현이 가능하고 u는 w에 있고 z는 w 퍼프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y랑 z가 지금 수직이 되죠. 이거는 y의 정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w 퍼프에 들어가는 퍼프의 퍼프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이 z랑 수직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u가 y 더하기 z로 표현이 되고 선형성 때문에 쪼개지고 u랑 z는 w와 w 곱하기 때문에 0으로 되고 그러니까 z의 크기만 남습니다. z의 크기가 0이니까 z는 0벡터일 수밖에 없고요. 얘가 0벡터니까 y는 u다. 근데 u가 w 있는 얘였죠. 그러니까 y도 w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성립하니까 결국 두 개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 6.14 증명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표기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쓰기 좀 귀찮으니까 L, A 스타의 3공간의 W, LA의 0공간을 W 프라임이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X, B의 2위의 X를 생각을 합시다. 그럼 정리 6.6에 따르면요, X는 S 더하기 Y가 되도록 하는 어떤 S와 Y가 유일하게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뭐 유일성이 이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존재성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수 문제 12번 때문에요, 얘가 성립을 합니다. 왜냐하면 LA의 퍼프가 F, 그 스타가 LA 스타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T 대신 T의 LA를 놓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B가 AX가 되고 얘는 AX 더하기 Y니까 전적으로 아, X가 아니라 S가 되겠죠. 그러니까 X가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A, S 더하기 Y여서 좀 분배 법칙 때문에 되고요. 그리고 A, Y 같은 경우에서는 이 더블 퍼프인데 이 더블 퍼프가 더블 바, 그러니까 LA에 0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0으로 되겠죠. AS만 남습니다. 그래서 S는 방정식에 AX는 B의 해고 W에 속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S가 유일한 최소의 힘을 보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AX는 B의 임의해를 V라고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정리 3.9 때문에 V는 S 더하기 U로 표현이 됩니다. 자,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또 뭐냐면요. V, U, V, S. 예,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V가 AX는 B니까 이 AX의 어떤 그 예해랑 플러스 특수해로 주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메일 V는 영공 그 뭐라 그러죠? 이제 예해랑 이 특수의 S의 합으로 주어진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S가 W에 들어가고 W는 W 프라임의 퍼프니까 이것도 연습문제 12번 때문에 성립을 하죠. 그래서 6점제 연습문제 10번 테타우스 정리 때문에 되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수직이니까 나눠지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없어져서 S제곱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니까 얘 임의해가 V인데 얘가 최소해가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방금 계산해서 V랑 S면요, U는 0벡터가 되고 V가 S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S는 AXB의 유일한 최소위가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가 좀 섞였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이 S라는 얘 W에 들어가는 해를 구했고요. 그다음에 얘를 쓰기 위해서 3.9라는 어떤 특수해와 그 자명이라고 했었나요? 저 용어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쨌든 AX는 0, 의 해, 그게 지금 W 프라임의 해, 원소가 되겠죠? 그게 이제 얘를 만족을 한다는 거니까 U랑 특수해를 더한 거 이렇게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이렇게 쭉 쪼갤 수가 있고요. 다양하게도 섞여 있으니까 앞에 것도 이제 복습경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1번은 증명이 된 거고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는 b의 해면서 w의 속과 또 다른 미터 v라고 합시다. 유일성을 보이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죠? v 빼기 s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니까 0비트를 뺀 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등호가 성립해야겠죠? 그러니까 v나 s는 같게 되고요. 자, 그리고 A 스타 U는 B고 V는 A 스타 U라고 하면은 V고 AV는 B가 됩니다. S는 V고 A 스타는 U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2번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열리차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그럼 A랑 B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이 최소화를 찾기 위해서 얘의 해를 찾아야 합니다. A 스타는 어떻게 보죠? A 스타겠죠? 얘를 그냥 뭐 직접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죠? A 스타 U, B를 풀면은 열의 중 하나인 U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연립받는 식을 이제 풀어가지고 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이외의 다른 애를 선택해도 뭐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얘를 그냥 집어넣으면은 S는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된다. 저는 열린 1차 방정식의 최소화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네, 지금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수 문제 풀면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사 3번 연수 문제 TF 보도록 하면요. 네, A. 모든 상위 연산자에는 수반 연산자가 있다. 얘는 창입니다. 이거는 좀 아까 봐 무한 차원일 때는 안 된다고 얘기는 했었는데요. 문제에서 일단 요한 차원이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런 정리로 있었고요. B번. V의 모든 상위 연산자는 적절한 Y에 대해서 X, XY꼴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얘는 F입니다. 뭐냐? 사실 연산자가 아니라요. 벡터 공간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연산자일 때는 일반적으로 안 되겠죠? 스칼라로 가는 성형 변화이지 않는 이상. C. V의 모든 상위 연산자 T와 이미 순서 기저 베타에 대해서 T 스타 베타는 T 베타 스타이다. 얘는 F입니다. 왜냐면은 앞에서 잠깐 몇 번 간주를 했던 것 같은데요. 얘가 성립하게 하는 베타의 조건은 정규, 직교 기저입니다. 자, 일반적인 순서 기저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 상위 연산자마다 수반 연산자는 유일하다. 라고 하는 것은 뭐 맞습니다. 맞고요. 이회성 연산자 TU와 스칼라 AB에 대해서 답이 성립한다. 얘가 AT 더하기 B U 스타가 AT 스타 B U 스타. 얘는 F가 됩니다. 왜냐면은 앞에서 정리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A 스타 B 스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고요. 이렇게 스타가 붙어야겠죠? 아니, 칼레가 붙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수반 연산자는 결론도 그냥 칼레 전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F. 이미 n 곱하기 행렬 A에 대해서 A 스타는 LA 스타다. 이건 아까 다른 분 중에 하나 있었으니까 당연히 맞습니다. 자, G. 이미 성형 현재 T에 대해서 T 스타 스타는 T다. 얘도 정리 중에 있었죠. 이것도 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직전산자, 성연산자의 수반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수반연수자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요, 뒤에서 좀 계속 나오니까 좀 성질들이나 정의나 좀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른 활용으로 채소제공법이나 채소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응용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냥 뭐 참고사항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